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청주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의회 활동과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주시의회 김영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주시의 후반기 복지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한 지 이제 100일이 넘었죠. 네. 예,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룡산을 품고 있는, 구룡산을 안고 있는 성화 계신 중림 사창동의 지역구를 둔 김영근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룡산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그 반려견 쿵이와 함께 항상 구룡산에 올라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복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의원 김영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려견을 키우신다고 네. 하시네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반려견 문제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렇죠? 예. 네.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시고 네. 상임위원장을 이제 처음으로 맡으셨어요. 네. 예, 복지교육위원회인데 네. 교육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복지교육위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출산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예. 우리 인간의 일생 전반을 다루는 그런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복지 정책, 그다음에 아동 보육, 그다음에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이 위생 정책, 이런 전반적인 그런 위원회를 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지금 현재 코로나19 재난 시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코로나19에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중요한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인 직지를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직지에 관련된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시민들의 교육, 평생 학습과 연관된 도서관, 평생 학습관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우리 복지교육위원회가요 44%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주시 업무에 막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만큼 복지교육위원회가 청주시 위원회 중에서는 청주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교육위원회 중에서 이번에 올해 가장 중요했던 코로나19 사태. 갈수록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또 제2의 확산 시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은데요.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5단계로 격상되고 지역 감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무증상자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이게 가장 좀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현장을 잘 챙기고 있다고 보시는지 현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복지교육위원장으로서 이 코로나19 우리가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분이 복지 사각지대 그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송파 새 모녀 사건, 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19 지금 이때 가장 어려운 분이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라든지 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청주시에서 꼼꼼하게 이러한 어려운 가구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런 어려운 분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홍보하고 알리고 지원될 수 있게끔 그래서 더불어 청주시가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주시 아까 뭐 예산을 얘기하셨지만 44%에 대한 막대한 이제 예산을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청주시의 선심성 기금 운영 또 뭐 예산 남발이 심각하다는 일부의 또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비롯해서 실제 필요한 현장에 복지 예산이나 기금이 전달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떤가요? 이 그 예산 그 남발, 선심성 예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과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죠. 이 어려운 분이 어떤 죽어도 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부터 좀 많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1년에 4번의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촘촘해졌구만요. 그렇죠. 투명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전달 체계는 지금의 우리 청주시는 좀 완벽하다고 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그 복지 예산이 선심성 예산, 포퓰리즘이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복지 개념에서 출발해서 지금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는 경제와 연관돼 있다. 항상 복지를 남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벗어나서 복지는 우리 경제, 소비와 그 소비 활동과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경제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그 체육 사회자님께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4인 가족이나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받았는데 그 재난지원금을 갖고 우리가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올해 7월, 8월 이때 이런 재난지원금을 갖고 소비가 일어나서 많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제 복지 개념도 이러한 그 선심성 예산이다, 포퓰리즘이다 이걸 좀 넘어서 이제는 경제와 연관시키는 그러한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위기 때는 함께 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어떤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원 예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산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주의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출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청주의 출산 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청주시 출산율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우리 과거에 저희 때는요, 그 전국 출산율 보게 되면 뭐 100만 명, 우리 그 체육 사회자님께서는 뭐 70만 명, 80만 명 이렇게 출산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지난 4년간 전국 출산율을 비교 분석했더니 한 31% 정도 4년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40명대에서 한 30명대로 낮아졌는데 청주시 출산율을 4년간을 한번 분석했더니요. 2015년도에 8,529명에서 2019년 작년도에 봤더니 5,460명으로 36%를 이렇게 감소했거든요. 4년간 출산율이 이렇게 36% 감소했다는 것은 상당한 좀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가 자가 있을 때나 전세 있을 때하고 월세 있을 때하고 이 결혼하는 거하고 출산율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교육위원장으로서 이런 출산율과 관련해서 신혼 부부들에게 전세 자금이라든지 주택 지원 자금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나서 다가구가 됐을 때는 뭔가 이자 지원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청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뭐 교육 환경, 문화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정책과 정부 정책의 각 부처별로도 정책이 조금 이렇게 서로 그 상충되는 어떤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이 지북동의 국토부에서 왜
우리 그 저소득층 네. 또 그리고 신혼 부부들을 위한 네. 그 임대 아파트, 네. 공공 임대 아파트 이제 허가를 네. 나서 지금 이제 막 보상 중인데 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거기 또 학교가 교육부에서는 이 학교가 를 만들 수 없다. 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와 교육부와 네. 서로 이제 상충되는. 그렇죠. 예, 이게 안 맞는 이런 결과가 네. 나서 좀 여러 개 네. 어려움이 있고 네. 또 청주시에 그걸 물어보니까 청주시에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다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거를 학교 허가를 안 내주니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서로 안 맞는 이런 정책을 맞습니다. 피다 보니까 그래서 그 청주시에 지금 그 여성가족과의 인구 정책팀이 있는데 네네. 그런 팀에서 이걸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거든요. 예. 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 부서를 통합하고 융합하고 그를 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직속으로 뭐 네. 이런 인구 정책과 관련된 그런 시장 직속으로 팀을 만들어서 시장이 항상 이거를 그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면서 청주시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좀 뭔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우리 복지교육에서도 또 중요한 그 복지 시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그 HCN이 한 2년 전에 최초 그 단독 보도한 그 기사 뉴스 관련해서 그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그 아동 학대와 성범죄 뭐 이 문제로 인해서 폐쇄 조치가 내렸습니다. 물론 일부 대다수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굉장히 아주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좀 이런 사회복지법인의 어떤 일탈적인 이런 행위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훌륭하게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사실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청주시에서도 철저하고 좀 촘촘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동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예. 그만큼 그 아동에 관한 것이 좀 우리 사회적인 이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난 1년간 충북 희망원이 이런 아동 학대 문제, 기타 여러 문제로 폐쇄된 것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아동 그 양육시설에 우리가 청주시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은 한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러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에만 좀 그쳤지 그 양육시설에 대한 좀 뭔가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는 그런 일에는 청주시가 좀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동복지법을 만들어서 아동복지에 관해서 아동에 관한 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촘촘하게 좀 만들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었고요. 예. 아동 학대를 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 2019년도 아동 학대 건수가 513건입니다. 예. 이것은요, 하루에 1.5건 이상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아동 학대 업무가 민간 업무에서 이제 그 지자체 업무로 이관돼 갖고 청주시도 아동 보호팀을 요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아동 보호에 관한 우리가 업무를 좀 우리 어른으로서 아동 보호는 우리가 아동에 대한 거는 당연한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될 아동들이 이런 확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참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네요. 네. 자, 지난 6월 청주시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아쉽게도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냐라는 뭐 일부 시민단체 비판으로
컸는데요. 미투 문제 등 갈수록 이런 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성평등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높은데 네.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당시에 이제 조례가 부결된 이유를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양성 평등에 대한 것은 맞는데 네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시대들은 그랬거든요. 여성에 대한 배려를 많이 좀 그 양성 평등 앞에 예를 들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몇 프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성들의 권익 보호를 얼마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뭐 숫자로 한 10여 년 전에는 이렇게 뭐 맞아요. 위원회에도 뭐 있었죠. 여성이 30% 들어가야 네, 된다. 네,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여성 배려를 이렇게 좀 집어넣는데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의원이 총각 쉽게 말해서 30대 의원인데 예, 예. 그분이 이제 지금의 그 30대의 느끼는 것은 이런 여성 배려보다는 똑같이 이런 양성평등 그냥 조례, 양성평등 정책을 이렇게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건데 전에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사회 참여,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뭐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해야 된다 이러한 용어가 들어간 건데 네. 그런 것을 삭제하고 그냥 양성평등 정책만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성 단체에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배려 그런 용어라든지 정책에 그런 의무적으로 들어갈 게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에서 약간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 예.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고요. 네네. 뭐 둘 다 옳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여성에 대한 배려를 그 앞에 뭐 용어를 좀 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용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의 또 30대들은 또 양성평등만 갖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인식의 차이에서 그렇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 저희들이 뭐 성인지 감수성이 뭐 좀 성평등에 대한 게 좀 뭐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잘못됐고요. 그만큼 우리 나름대로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이번에는 그 청주에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건립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공간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활용 방안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초기부터 잘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네스코 기록 그 유산센터가 건립된 건요. 우리가 직지를 갖고 있는 그 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그 센터를 유치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 유네스코에서 이러한 유산센터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게 유치를 했거든요. 네. 기록 유산적으로 우리가 직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직지와 연관시켜서 직지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청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걸 얼마나 좀 이게 알리고 상품화해서 직지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 위치 선정부터 충북의 국정원 사직동에 국정원 자리 할 것인가, 예. 직지 특구에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그 의원들은 직지 특구에 우리가 주장을 해서 그 위치 선정부터 해갖고 설계까지 해서 많은 지금 그 관여를 해서 이제 끝난 상태거든요. 근데 남은 이제 과제가 예. 내년 이제 7월달에 착공을 해서 후년 12월에 이제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 어떤 유네스코와 국가 어떤 기록원과 청주시와 같이 호흡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직지를 좀 세계화할 것인가. 또 세계적으로 그 있는 그 직지의 기록 유산 우리가 이제 유네스코에서 그 세계적인 유산들은 뭐 기록 유산도 있고 문화 유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디지털화해 갖고 우리가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서 이걸 어떻게 좀 상품화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스럽지만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님께 이거 이 질문에 연관시키면은 예. 직지도 좀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른 그 도시에 가서 직지 물어보면 예, 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예, 예.
청주시 시민들도 직지에 관한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지와 연관된 게 고인세 박물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자리에서 HCN이 시청률이 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고인세 박물관 이름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아. 직지 박물관이든 직지 고인세 박물관이든 네. 뭔가 좀 우리가 직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직지를 좀 상품화하고 이 직지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이거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면은 아마 직지가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직지가 참 청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이제 그 매년 세계적인 행사도 이제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사실 직지는 저희 나라에 없고 네. 이제 프랑스에 가 있다 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뭐 알맹이 없는 그렇죠. 그런 네.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갖고 행사를 하는데 네.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냐라는 어떤 그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지의 도시라는 것을 굳이 직지가 없어도 네. 좀 뭔가 직지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 청주의 대표적인 직지의 도시라는 거를 그 알리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건립을 하는 겁니다. 예. 유네스코의 이런 그 기록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모든 유산을 우리가 전 세계의 그 세계인들이 그 원본만 찾아가서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록유산센터를 만들어서 이러한 그 기록유산센터든 뭐 문화유산이든 뭐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런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화해 만들어서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예. 그러한 차관에서 만든 게 이게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건립이 된다면 많은 세계인들이 참 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유산을 보려면은 그 나라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청주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만 오면은 세계적인 유산 그 기록유산이든 문화유산이든 뭐 무형유산이든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교육도 받고 같이 연구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러한 그 국제회의도 할 수 있고 아마 중요한 어떤 청주시에 이게 완공이 되면은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좀 어찌됐든 간에 좀 처음서부터 초기부터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의회에서도 청주시와 같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그 상임위원장을 맡으신 후에 네. 혹시 교육복지위를 복지교육이죠? 네. 그 위에서 발의했거나 네. 어떤 정책적인 조례 개정이나 하신 게 있다면 대표적인 게 있으시면 한번 소개시켜 네. 주시죠. 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아동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아동 청소년에 관한 문제인데요. 청소년 토론회에 한번 가봤습니다. 네네. 가서 보니까 그 청소년 아동이죠. 아동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청주시에는 아동 청소년이 갈 데가 없다. 아. 이러한 얘기를 듣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네. 저희 세대는 그렇게 갈 데가 없이 지냈지만 지금의 우리 청주 이 인구 예산 분명히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 복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주시가 아동 복지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최초로 우리가 아동 복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아동에 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든 문화적으로나 뭐 예산적으로나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아동 학대는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 이런 아동 복지법에 나와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청주시의 아동 복지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에 관한 업무, 이런 모든 업무를 좀 보면서 조례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한, 사업에 관한 것도 하나씩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과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서울 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울 때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져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어떻게 함께 갈 건가 노력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 모든 공무원들, 의원들 같이 이러한 어려울 때 같이 손잡고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예산, 사업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그 우리 소외계층을 비롯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삶의 질, 또 여성들 삶의 질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 그 복지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청주시 그 시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회자님, 저희 복지교육위원회는요. 네. 우리가 의원들은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복지교육위원회가 19선입니다. 아, 전지의장 2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선에 부의장도 있고 해갖고 다 합해서 보통 위원회가 다 더해갖고 10선 정도인데 저희 복지교육위원회가 19선입니다. 아, 예. 전지의장 2명을 포함해서 아주 뭐 경험이 많으신 예. 의원들만 아주 경험 많은 의원도 어벤져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그 논의하고 토의하고 하면서 청주시 복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의회 김영근 복지교육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